안녕하세요. 이후과학면외과 김종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중안면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안면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미 스마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중의 길이. 그래서 우선 거미 스마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거미 스마일의 특징은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고 입술에 힘을 뺐을 때 입이 안 다물어진다 라고 하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안 다물어지면 우리가 평상시에 입술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약간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입술을 다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다무는데 만약에 윗입술에 힘을 주면 위에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아랫입술에 힘을 주게 되면 아랫입술이 이렇게 위로 쭉 따라 올라오면서 아랫입술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은 원래 입술에 힘을 빼면 입술이 안 다물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입술을 다물다 보니까 아랫입술이 이렇게 쭉 위로 따라 올라와서 턱 끝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 보이죠. 원래는 주걱턱인 분들이 얼굴이 좀 길어 보이죠. 아래턱이 실제로 길이가 좀 길고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 옆에는 이제 성장이 좀 부족해서 코 옆이 좀 꺼져 보여서 얼굴이 약간 평평하고 입체감이 없고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주걱턱인 분들이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거미 스마일이 있고 입술이 안 다물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주걱턱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입술이 안 다물어지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걱턱이 아니고 무턱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걱턱은 절대 아닌데 오히려 무턱 같은데도 얼굴이 길어 보인다면 입술이 잘 다물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이 안 다물어지는 분들은 또 입술을 이렇게 모으면서 다물기 때문에 인상이 좀 뚱해 보이고 실제로 뼈가 나온 건 아닌데 돌출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거미 스마일,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을 보면 뼈가 앞으로 나오면서 거미 스마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뼈가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밑으로 길어지면서 거미 스마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뼈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밑으로 길어진 분들은 입술을 이렇게 모으는 습관 때문에 실제로 돌출입이 아닌데 돌출입으로 진단되고, 이렇게 오진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입을 좀 많이 넣게 돼서 좀 합죽한 느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굴뼈의 길이가 길고 거미 스마일 있고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상악뼈의 수직적인 길이를 줄여줌으로써 이마와 코와 턱 끝의 비율을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길이를 줄일 때도 무조건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치아도 잘 보이지 않고 합죽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길이를 줄이는 양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중의 길이인데요. 특히 긴 인중을 갖고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같고 또 얼굴의 길이도 길어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 특히 인중이 짧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죠. 외국 연예인들은 조금 더 그렇고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저는 짧은 인중을 원해요 이렇게라고 오시기보다는 그냥 얼굴의 길이가 짧고 동안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인중의 길이가 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길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인중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중의 길이가 좀 길고 평소에 말할 때 치아가 잘 안 보이고 또 웃을 때도 치아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양악 수술을 해서 뼈의 길이를 줄인다고 해도 얼굴의 길이를 줄이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 점선 아래로 앞니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악 수술로 뼈의 수직적인 길이를 줄이게 되면 이 빨간 점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던 치아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인 길이를 줄여봤지만 오히려 그냥 치아만 더 안 보이게 되고 겉으로는 긴 인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굴이 줄어드는 효과는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인중이 길 때는 양악수술을 통해서도 얼굴의 길이를 줄일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인중을 축소하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양악수술과 인중 축소 수술을 동반해서 얼굴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양악수술과 인중축소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먼저 해서 뼈의 길이를 줄이고 또 뼈의 길이를 줄이면 인중이 따라서 조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중이 짧아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인중축소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중축소를 하고 나면
20%에서 40% 사이로 인중이 따라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뼈를 5mm를 줄였다면 1mm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2mm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조직이 따라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기다린 다음에 인중 축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얼굴, 그 중에서도 중안면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중안면부가 긴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실패 없는 얼굴 길이 축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가장 알맞은 수술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